실제로 시술을 하기 전에 항상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지 하든.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위해서 진단이라는 걸 해요. 진단.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영어로 진단을 다이어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해. 다이어그노시스 진단. 진단이라는 게 뭐지? 진단. 그냥 영어로 이 영어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다이어라는 것은 그노시스는 안다라는 거죠. 안다. 다이어는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뭐 그런 상태에 대해서 꿰뚫어서 알고 상태를 아는 게 그게 진단이고 그거에 맞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나눠서 어떤 순서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임플란트는 우선 잇몸을 적치고 뭐 이런 수술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가 우선 그 수술에 무리가 없는가 하는 전신적인 병력 이런 걸 우선 확인을 해요. 뭐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았었는지 아니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뭐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요 PMH라는 거는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 라는 일반 의료적인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치과적인 역사 치과 치료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 마취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거를 우선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국한해서 알기 전에 전체적인 걸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전반적인 걸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진표를 이용해가지고 대략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는 진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주 근본적인 것만요. 뼈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뼈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뼈가 있는데 이렇게 얇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진단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 치아 머리하고 치조골 임플란트를 줄 뼈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치아의 뭐 위치라는 거는 그냥 치아가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구나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 여기다 짚나? 여기다 짚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치아의 머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가지고 딱 임플란트 이렇게 심기 좋은데 치아 머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뼈는 여기 있다고 이렇게 심어야 되겠구나. 그치?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쪽에 뼈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일반 엑스레이로 보면은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단층 조정을 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임플란트를 위한 진단을 하는데 구강 내에 우리가 육안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 진단 모형을 만들고 진단 납형을 만든다는 거는 이 치아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미리 해보는 거예요. 치아를. 그리고 그 뼈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스텐트라는 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파노라마 엑스레이, 그 다음에 단층 촬영
진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납형을 만들 때도 항상 치아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빈자리 치아를 대충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는 뭐 어떤 임플란트를 고르고 잇몸을 어떻게 젖히고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하는 거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 인디케이션, 영어로 인디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적응증 이렇게 얘기해요. 적응증.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컨트라 인디케이션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전에 처음에 나온 임플란트 치료의 적응증은 여기 영어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클리를 하기에 부족할 만큼, 클리를 잡아주기에 부족할 만큼 뼈가 많이 없어진 경우, 뭐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주 목적이었어요. 클리를 해야 되는데 잇몸이 없어서 트리가 도대체 고정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주로 한다는 얘기고, 어떠한 경우라도 실제로 이제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브릿지를 하는 게 좋냐, 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앞니가 빠진 경우에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뭐 여기는 임플란트가 어려우니까 그냥 브릿지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상태를 잘 만들면 임플란트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강 내에 사진을 찍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 구강 내에서 볼 때는 이가 어느 부위에 빠졌고 뭐 이런 이들이 대략 어떻게 배열이 되고, 예를 들어 이 치아가 이렇게 밀려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로 보는 거는 이걸 tok 보면 뼈가 어느 정도 없어졌겠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분홍색이 있고 여기는 좀 진한, 이거는 각화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구강 점막이에요. 구강 점막과 각화. 여기서는 이렇게 입천장이 있고 할 때는 각화치은이 이렇게 많지만 아래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각화치은.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개를 하고 꼬맬 때 이렇게 바느질을 해도 마찬가지로 아주 얇은 천을 꼬매려면 이게 자꾸 찢어지고 그럴까. 그러니까 절개를 해도 요걸 따라서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꼬맬 때도 요거 좀 튼튼한 줄기로 꼬매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톡 보면 환자의 치열이 제대로 유지가 돼 있나, 뼈는 어느 정도나 턱국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 그 다음에 점막의 상태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많아지겠죠. 다음에 이런 분 같으면 그냥 우리가 봐도 여기다가 이가 제대로 이쁘게 되려면 잇몸이 좀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속에 이렇게 우리가 잇몸을 살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또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다음, 이렇게 치아가 하나 빠진 것 같으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봐서는 이게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이건 제2대구치. 여기에 사실은 이만한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가 빠지고 이게 앞으로 좀 밀려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구치만한 치아밖에 심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 근데 이런 거는 쉬워. 이런 건 오히려 좀 작게 만들어야 되지만 치아 위치가 이렇게 딱 거의 결정이 되는 거야. 인접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딱 놓여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하나지만 이렇게 이제 뼈가 많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여기 보면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지. 이거 과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가? 간격이 좁아져 있을 때
임플란트를 하려면 요 사이가 그래서 한 5mm 뭐 이 정도는 돼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도 이를 만들려면 이 간격이 한 5mm 대략 이 정도는 돼야 여기다가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쌓여서 이걸 할 수 있나 이런.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빠지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되네. 이것만 해도 대략 이렇게 위치가 좀 애매해지잖아, 그죠? 이럴 때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있냐고 아래냐. 여긴 좀 이가 짧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여기는 뼈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같으면 그냥 양옆에 치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되겠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는 치아 위치를 대략 짐작으로 해놓고 치아를 만들면 안 되겠죠. 치아를 우선 만들어 봐야 되겠지. 진단이라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원래 제대로 된 치아의 형태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대략 위치만 표시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는 간격이 좁은데 뭐 여기 약간 좀 뼈를 좀 깎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걸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딱 보는 순간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이 부분 같으면 여기다가 이를 만들면 이가 길어지겠지. 환자들은 나 여기다 이 해주세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요. 이거는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브릿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사에 따라서 많이. 근데 내가 이 뼈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면 아니에요. 이 멀쩡한 치아를 이렇게 갈면 안 되죠. 그냥 여기다가 뼈를 살려서 임플란트를 하세요. 그래서 이 치료 계획이라는 거는요,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여러 군데를 다니고 오셔서 왜 의사마다 말하는 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마다 왜 말하는 게. 근데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의사는 뼈를 잘 만드니까 뼈를 만들어서 여기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뼈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 아니면 그거 아직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브릿지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단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요, 최대한 원상대로 정상 형태대로 최대한 가깝게 만든다,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가 아예 하나도 없는 경우는 이의 위치라든지 이의 크기라든지 이 사람 입안에 들어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도저히 그냥 짐작으로 할 수가 없어. 그죠? 다음에 그래서 뭐 예전에는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넣기도 했어요. 이렇게 쇠구슬을 넣어서 이걸 넣고 대략 이 쇠구슬의 크기랑 엑스레이에 나온 사이즈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뼈의 양이 얼마나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임플란트를 좀 배우고 온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렇게 쇠구슬 같은 걸 넣어서 그 부분의 뼈 상태를 확인을 한다. 아니 그거보다는 이가 있을 위치에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꽂으면 이의 방향과 뼈의 방향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질문하면 그거는 이 막대기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부위별로 이렇게 확대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거기서 배워온 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임플란트를
운영하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은 뭐 미국 사람이 어쨌든 유럽 사람이 어쨌든 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우리 치과에서 늘 하는 게 본을 뜬다 얘기를 하잖아요. 본을 뜬다. 여기 또 보시면 자극적이면 이렇게 전체가 있는 그대로 다 나오게 이렇게 본을 떠야 돼요. 이렇게 다 나오겠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본 뜨라 그러면 이렇게 톡 떠서 이 치아 있는 것만 그냥 어떻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전체적인 걸 다 알 수 있게 안에 모형을 만들어. 이게 이제 우리가 모형 진단용 모형이 되는 거죠, 그죠? 위아래 환자 구멍내 상태를 복제를 해놓는 거죠, 바깥으로. 안에 이제 이렇게 얘를 만들어 봐야 이제야 우리가 여기서 치아 배열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를 몇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는 안 받쳐지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진단 모형 이거를 이렇게 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진단 낙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최대한 정상 치아에 가깝게 만들잖아요. 만들 때도요. 이 치아가 삐뚤어졌으면 이것도 약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각도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으니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